그러니까 서운관 관리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우리나라 경내에서는 송경이 제일이고 개경이 제일이고 여기가 다음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서북 쪽이 낮고 물이 부족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태조가 기뻐하면서 송경인 들었지 부족한 점이 없는가? 이곳의 형세를 보니 이거 도읍이 될 만하다. 더욱이 조운하는 배가 통하고 이수가 고르다. 이수가 고르다는 건 뭐냐면 국토의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의 이 조선에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올 때까지 거리가 거의 비슷하다. 이게 중앙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백성들에게도 편리할 것이다 해서 작정을 한 겁니다. 아, 여기가 좋겠구나, 여기로 해야지. 작정을 한 다음에 옆에 있던 왕사 자초에게 어떠냐 하고 물으니 무학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여기는 사면이 높고 수려하며 중앙이 평평하니 성을 쌓아 도읍으로 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십시오. 이 말이 천도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학이 유일하게 한 말이에요. 여기 좋은데 다른 사람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십시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걸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임금이 여러 재상과 의논을 하니 하륜만 빼고 나머지가 모두 꼭 천도를 하려면 여기가 좋겠습니다. 왜 하륜은 뺐냐면 하륜은 끝까지 무학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자, 하륜 빼고 다 굳이 도읍으로 옮기려면 여기가 좋겠습니다 해서 한양이 도읍으로 정해진 거예요. 무학대사가 천도를 주도했다? 저는 정황상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첫째, 천도를 가장 강력하게 희망하고 주장한 사람은 태조입니다. 그런데 태조는 무학을 만나기 전에 이미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무학을 만나서 그런 결심을 한 게 아니니까 무학이 태조로 하여금 그런 결심을 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천도 후보지를 추천한 사람은, 계룡산을 추천한 사람은 권중화, 무학은 하륜이 추천했고 남경, 여기는 우연히 지나다가 보고 여기가 어떤가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무학이 지금 남경 자리를 추천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은 비교적 공개적인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때마다 태조가 자기 주장을 고집하거나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갖추었죠. 그렇기 때문에 태조에게 개인적으로 장막 안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 자문을 했을 무학의 역할이 두드러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한양은 풍수상 결함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의 결함을 조운이 통하고 국토에 중앙이 있다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 감싸면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풍수를 무학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무학의 역할이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발휘되기가 어려웠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도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학이 직접 어떤 역할을 했다,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지금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마 무학이 했을 거야, 무학이 했을 것임에 틀림없어, 무학이 했어, 이렇게 점점 자기의 믿음으로 가져나가는 것은 절대로 공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계는 무학을 왜 중용했을까? 아까 두 가지 역할을 얘기했죠. 무학대사의 역할, 연복사의 불사, 한양 천도에서의 자문.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성계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나오는 답입니다. 인간 이성계. 이성계가 왕이 되었을 때 전임자가 누구죠? 네, 첫 번째 왕이지만 이성계에게는 공양왕이라고 하는 앞에 왕이 있어요. 이성계는 공양왕이 왕 노릇을 하는 걸 보면서 아마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아마 틀림없이 했겠죠. 공양왕이 왕위에 있을 때 이 공양왕이 정말
줄기차게 하고자 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연복사탑 중창이에요. 연복사탑 중창을 통해서 왕권을 회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또 한 가지는 한양천도였습니다. 놀랍게도 공양왕도 한양으로 천도하려고 했어요. 이때 천도의 이유가 이겁니다. 비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예언서죠. 이 예언서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도하지 않으면 폐군신한다. 군신 관계를 폐하게 된다. 다시 얘기해서 왕이 쫓겨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공양왕은 정말로 이걸 믿었던 것 같아요. 천도하지 않으면 내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러면 천도를 해야지. 그래서 천도를 강행합니다. 공양왕이 개경에서 한양으로 진짜 천도를 해요. 문제는 이성계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왕은 한양으로 옮겼는데 실력자는 개경에 그냥 남아있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고 결국 왕이 자기 고집을 꺾고 개경으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연복사탑 중창과 한양천도의 실패에서 공양왕이 왕위에서 쫓겨난 게 아닐까? 이성계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했을 법하죠. 우리는 이성계가 왕이 됐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고 그 나라가 500년 동안 지속됐다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이성계는 절대로 그 결과를 모르죠. 내 왕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선임자는, 내 전임자는 연복사탑 중창, 한양천도 이 두 가지를 하려다가 못해서 정말로 왕위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이 두 가지를 해야 왕위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성계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성계가 연복사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고 한양천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랬을 때 사방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두 가지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성리학자들에게 연복사를 중창해서 내 원찰로 삼고 이런 건 말도 못 꺼내겠고, 또 한 가지는 한양천도 얘기는 꺼내자마자 신하들이 전부 반대해가지고 그런 얘기 다시는 하지 마시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스님. 그렇죠. 계보가 다른 사람, 조력자를 찾는데, 그러면서도 불교계에 아무런 그 위상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공민왕이 신돈등용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뭔가 이름이 있는 승려를 불러들여 와야 되는데, 무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려 말에 원나라에서 유학을 했고 지공과 나옹의 맥을 잇는 승려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격이 있죠. 또 한 가지 고려할 게 있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고려 말까지 그렇게 융성했던 불교계가 이 새 왕실에 적극 협력을 안 했어요. 그럴 때 지공 나옹의 법통을 이으면서도 고려 말 불교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던 무학이야말로 이성계가 불러쓰기에는 적임자였던 거죠. 그래서 무학이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무학은 태조가 왕위에 있는 동안은 정말 왕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태조가 왕위에서 물러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무학의 역할도 이제는 줄어들게 돼요. 무학대사 비문을 보면 태조 7년 무인년에 사퇴를 한 뒤로는 대중을 대하는 것이 시들해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속세에서의 정치 활동을 이제 덜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학의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짚어야 될 문제가 있군요. 무학대사가 태조보다 더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태조가 살아있는 동안은 무학에 대한 비호가 여전히 있었던 거죠. 물론 태조가 왕위에 있을 때만은 못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태상왕의 비호를 받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태조와 태종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래서 태조가 함흥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것 때문에 아주 태종이 골머리를 앓잖아요. 이때 태종이 왕사 무학을 함흥에 보내서 돌아오시라고 간청을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실록에 있는데, 이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태상왕이, 그러니까 태조가 공경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태종이 무학대사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태종 5년에 무학대사가 입적을 합니다. 입적했을 때 회암사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부도, 지금 회암사에 있는 그 부도는요, 무학대사가 입적한 다음에 만든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만들어 놨던 부도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 예외적인 거죠. 이거는 태조의 각별한 배려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미리 부도를 만들어 놨다가 거기에 안치를 합니다. 그때까지도 태조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무학에 대한 평가가 박해지기 시작합니다.